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심혈관 질환, 암 등을 유발해서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희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굿모닝 건강 브런치를 든든하게 재워줄 각 분야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강 이야기가 펼쳐질지 가늠이 안 가는데요. 오늘의 건강 주제. 저희가 드리는 퀴즈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퀴즈를. 그 전에 MC가 바뀌었습니까? 왜 이러세요? 네. 자, 지금 보이는 이 사진 혹시 언제인지 아실까요? 어렸을 때 이게 TV로 생중계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저게 우주선 폭발 사고가 아닌가 싶긴 한데. 맞아요. 맞죠? 우주왕복선 챌린저 폭발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메리칸 항공 965편 추락 사고 사진입니다. 아이고, 맞아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사람들이 방심해서 생긴 사고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 사고들은 모두 수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수면 부족이요? 네. 먼저 보셨던 우주왕복선 챌린저 5사고는요, 발사한 지 73초 만에 폭발했거든요. 1분 조금 넘어서 폭발한 거네요. 정말 오랜 시간 준비를 했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생중계되고 있었고, 네. 게다가 이제 우주선 발사가 한 번 연기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담당자들이 2시간밖에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함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거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요거는 맞아요. 사상 최악의 방사능 노출 사고였는데요. 맞아요. 요거 역시 새벽 1시에 수면 부족으로 몽롱한 상태의 직원이 조작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건도 수면 부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때 9,3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네. 약 70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이 기형아 출산 등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야, 진짜 무섭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 아메리칸 항공 965편은요, 네. 기장이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도착지로 가는 도중에 이제 이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잘못 입력한 거예요. 아이고. 그걸 나중에 깨닫고 급하게 항로를 변경하다가 산맥에 충돌하게 됩니다. 아, 이야.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다 그럼요.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신력 아닙니까? 정신력을 버텼어야 되지 않나.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 잘못 생각한 겁니까? 수면 부족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는 대표적인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아. 왜냐하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요, 네. 정신에만 문제를 준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실제로 신체와 정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이 한 실험에서 14일 연속으로 이 수면 시간을 제한해 봤는데요. 이 2주 동안에 4시간만 잔 그룹의 경우에는 이 꼬박 이틀 밤을, 또 6시간만 잔 그룹은 꼬박 하루를 센 것과 비슷한 상태로 이 인지 기능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2주 동안 매일 6시간을 자는 건가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심지어 그거 더 작게 자거든요. 그 전데요. 우리가 왜 잠을 좀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 경험들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 재생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6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몸에 수면 부채인 이 대사 찌꺼기가 네. 뇌에 쌓이고 그게 또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신경 전달, 기억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게 또 뇌 건강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또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결국 심혈관 질환, 암 등을 유발해서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진짜 이 수면을 잘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번씩 줘보면 우성이 오빠 이렇게 예? 현민 오빠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네. 한 번씩 그랬었나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 누구시죠? 맞습니다. 자, 저희가 적을 이기기 위해선 적을 잘 알아야 하는 법이죠. 선생님들, 우리의 몸과 정신을 괴롭히는 잠의 정체 알려주세요. 네, 두 분 혹시 밤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혹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기가 아파서 밤을 샜던 적이 있었거든요. 밤새 거울을 봤더니
모공이 하루 밤샜는데 엄청 커져 있고 팔자주름도 깊어져 있고 10년은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지를 했는데 말을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음주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면은 면허 정지 수준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한 연구에서는 이 기상 후에 17시간이 넘으면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일 때와 비슷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때 판단력이랑 이 의사 결정력, 기억력, 사고력 등이 떨어져서 문제를 처리하거나 이 해결하는 능력이 저하돼서 실수나 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봐봐요. 음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쵸. 근데 졸음 운전은 단속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여러모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이 수면 부족. 이 두 번째는 바로 이 감정 행동 조절 능력이 상실해서 이 조현병과 비슷한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들의 행동이 요 감정과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여기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과 비슷했다고 하는 건데요. 게다가 이 수면 부족은 전두엽 기능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아예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이렇게 사람은 잠들지 않을까요? 버티다 그냥 뻗어버리던데. 실제로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1965년에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기네스 기록에 도전한 거예요. 264시간. 열 하루 동안 잠을 안 자고 버텼습니다. 11일 동안. 네. 실제로 잠을 안 자고 버티면서 3일째 되던 날부터 네. 아주 우울한 느낌을 많이 호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반응을 보였죠. 5일째 정도 됐을 때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고 편집증, 피해망상, 조현병 증세와 비슷한 겁니다. 그다음에 열 하루째가 됐을 때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 그래서 더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네스 세계기록위원회에서 이 도전을 중단시켰어요. 그렇구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마치 뇌를 사포로 긁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고 회상을 하기도 했죠.